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 자, 근의 부호를 알려줬다라는 건데요. 보세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자, 그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호를 알려주는 이런 문장이 쭉 나왔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을요, 쌤은요,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놓고 싶어요. 즉,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는 거를 똑같은 말인데, 수학적인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세 가지 조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 우선은 근이 두 개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근의 개수가 두 개 뭐예요? 판별식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주의하실 게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했어요. 즉 중복된 두 근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등호 들어가는 것이요. 중복돼도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는지 두 근이라고 했는지 보고서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 여부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쌤이 다시 동그라미 치는데 둘 다 양수래요. 그럼 둘 다 양수입니다를 우리 어떻게 표현하면, 자, 어떤 두 수가 있는데 합해서 양수야, 그리고 곱해서 양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합해서 양수이고 곱해서 양수인 거는 양수를 합하고 양수를 곱했을 때밖에 없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모두 양수예요 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합한 게 양수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곱한 게 양수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조건이 주어진다면 이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케이스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시험지 때 봤을 때 2차 방정식 두 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라고 나온다면 우리가 부등식을 몇 개?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다 작성해 놓고 풀이를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딱 주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식으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푸냐? 바로 두 근이란 말이 있으니까요,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안 했으니까 바로 등호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자, 둘 다 음수래요. 그러면 합하면 뭐겠어요? 음수 합하면 음수겠죠? 자, 근데 음수 곱하면 양수일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합해서 음수, 곱해서 양수인 거는 둘 다 음수일 때밖에 없으니까 이 둘 다 음수입니다 라는 걸 합과 곱의 부호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래서 몇 개를 쓰는 거예요? 세 개의 조건을 쓰는 거야. 자, 첫 번째 판별식, 그 다음에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물론 두 근의 합과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공식을 써주고 부등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쵸? 좋아요.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제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했으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이렇게 주어진다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란 얘기를 하는 거지요.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예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부호가 다르다면 우리는 합을 판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양수하고 음수 더했을 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으니까 판단 못해요. 다만 곱한 거는 판단할 수 있죠. 그쵸? 양수 음수 곱하니까 곱이 음수다라고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궁금할 거예요. 아, 선생님 합을 안 쓰는 건 알겠는데 두 근이라고 했는데 왜 판별식을 안 쓰죠? 라고 했을 때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어요. 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쓰세요. 써도 답은 변함은 없습니다. 왜? 이 곱이 음수입니다 라는 식 자체가 이 판별식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보세요. 자, 두 근이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근과 계수 연계해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요. A분의 C가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자, A분의 C가 음수일 때는 언제냐? 그랬을 때 A와 C의 부호가 어떨 때겠어요? 뿔마 혹은 맞뿔일 때. A와 C의 부호가 다를 때. A와 C 부호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봐보세요. 자, 우리가 판별식을 왜 안 쓰나요? 라고 했죠. 판별식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거 무조건 양수여야 될걸요. 왜? 두 근인데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같은 중복된 근일 수는 없어요. 그치요? 서로 다른 두 근이에요. 그쵸? 부호가 다르니까.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걸 쓸 필요 없다고요. 왜? 이게 0보다 그냥 크다는 얘기가 이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봐봐. A와 C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요 AC 셈이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음수, 양음 했던 곱하면 이게 음수가 되겠죠. 보세요.
A씨가 음수인 거 인정하시죠? 음수에다 마이너스 하고 뺐어요. 그럼 이만큼이 양수예요. 양수에다가 B제곱, 제곱은 0 이상이죠? 0 이상인 수의 양수 더하면 당연히 양수죠. 그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뭐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오케이. 어쨌거나 판별식은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얘가 판별식을 포함하고 있어. 그래서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쓸 뿐이죠. 뭐하러 두 개를 써서 풉니까? 하나를 써서 풀 수도 있는데. 그쵸? 오케이. 그래서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부등식 조건만 가지고 우리는 풀이를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곱이 음수다. 뭐야? 곱이 음수다라는 이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풀이를 해낼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개념 이해하셨으면 암기하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이고요. 이걸 살짝 응용해서 출제되는 응용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 세 번째 보세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라고 나오면 조건 곱이 음수입니다 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합을 쓸 수는 없었다니까요. 왜 합을 못 쓰죠? 모르니까. 그쵸? 양수하고 음수 더하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멘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 5, 6번인데요. 4, 5, 6번은 두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는 양근이고요. 하나는 은근이래요. 그럼 서로 다른 부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곱이 음수입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그런데 합을 이야기할 수는 없었는데 이 멘트 보세요. 양근이 은근의 절대값보다 크대요. 예를 들어보세요. 자, 양수인 근이 있어요. 뭐 3. 음수인 근이 있는데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절대값을 비교하면 양수인 근, 양근이 절대값이 더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합하면 양수겠죠. 그렇죠? 이때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멘트가 나오면 합도 판단할 수 있다. 즉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멘트가 나온다면 우리 합도 부호를 판단해서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양근이 은근의 절대값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상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양근이 1이라고 했을 때 은근의 절대값보다 작다 했죠? 그럼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자, 얘가 절대값이 얘보다 작겠죠. 더해 보세요. 음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이 음수다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합이 음수다라는 것도 써줘야 된다는 거. 이때는. 오케이. 마찬가지. 양과 은근이 있어요. 그럼 부호가 다르니까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쓸 텐데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2고 하나는 마이너스이면 절대값이 같죠. 그럼 합하면 0일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0이다라는 추가적인 조건, 합에 대한 조건까지 써야 된다. 절대값의 크기 비교하는 멘트 나오면 합까지도 써줘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좋아요. 자, 관련된 문제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2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요 미수 K값이 어떤 범위를 만족하면 두 근이 양수일까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기엔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는 개념 정리가 이미 되어 있고 어떻게 푸는지 풀이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것이요. 세 가지 조건이라는 건 뭐냐? 우선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중복된 두 근일 수도 있으니까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어떤 범위인지 한번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B 값이고요. 요게 통째로 C 값이에요. A는 1이니까 생각돼 있지요? B제곱 마이너스 4이 들어갑니다. B제곱, K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C를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고 싶어요. 이해가시죠? 자, 갑니다. K제곱에서 4K제곱 빼면 마이너스 3K제곱인데 이항할게요. 우변으로 넘어간 거예요. 자, 8K인데 넘어갈게요. 그럼 마이너스 8K죠. 자,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4인데 이항할게요. 그럼 플러스 4입니다. 부동방향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어요. 됐죠? 자, K에 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인수분해 할게요. 자,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2 곱하기 2 되겠고 마이너스 KK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인수분해 대기를 K-2라는 인수 하나 하고요. 3K-2라는 인수가 하나 생기는데 자, 2하고 3분의 2예요. 보세요. 3분의 2하고요. 2라고요.
자, 근데 작거 나왔다 그러면 그 사이범위거든요. 그래서 K가 요 사이범위입니다 라고 요런 식으로 첫 번째 조건이 나온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바로 판별식 조건. 이걸 통해서 두 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합한 거 있죠. 두 근의 합이 당연히 양수 넣으니까 양수일 거라고요. 그쵸? 곱은 양수겠죠. 그쵸? 합과 곱이 둘 다 양수다라는 얘기, 이 조건을 들어가 보자 합니다. 식으로 만들어 보죠. 자, 두 근의 합은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보시면 k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k가 양수란 얘기구나. 이렇게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자, 두 근의 곱,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a분의 c.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요거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좌변 인수분해 해보시면 완전 제곱식 k-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제곱은 웬만하면 0보다 커요. 그쵸? 근데 0일 때도 있잖아요. k가 뭐일 때? 1. 자, k가 1만 아니면 항상 제곱은 양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 풀어보시면 k가 1일 때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k가 1을 제외한 모든 수가 다 만족하는 거죠. 이 부등식은 이해가 됐어요? 이거 좋아요.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 셋 다 만족하는 k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는 수직선으로 가시는 거야. 자, 수직선 갑니다. 우선 이 범위 3분의 2라는 수가 있고요. 2라는 수가 있을 때 그 사이 범위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k가 이제 양수입니다 라고 쓸 건데요. 0이 어디 있냐 라고 한다면 0이 여기 있겠죠. 그쵸? 그래서 k가 양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두 번째 범위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선 요 두 개를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일 거냐? 1번과 2번 있죠? 자,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이 겹치는 부분,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에요. 단, 주의하실 거는 이 빨간색 부위에서도 1은 빼달래요. 1이 어디 있냐면 여기 가운데쯤 여기 있겠죠. 그쵸? 자, 1은 빼달라라고 했으니까 1은 빵꾸를 뻥 뚫어 놓으셔서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이 양쪽으로 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 두 군데 영역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두 개일 때는요, 우리가 또는으로 연결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범위 보시면 3분의 2 이상, 그리고 k가 1 미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는 1과 2 사이죠.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는 요 k범위. 자, 쌤이 마지막 쓴 게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다소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근의 부호를 알려줬을 때는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한다. 바로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세 가지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개념 확인 3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아, 부호가 다르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거 식을 만들면 뭐였어요? 그래요. 두근의 곱만 보면 되는 거였죠. 부호가 다를 때는 곱한 게 음수다라는 조건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이 조건만 있다면 이렇게 곱이 음수다 가지고 해결하면 끝인데 추가적인 조건이 있어요.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합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합이 양수겠어요, 음수겠어요? 상상하세요? 양수겠죠, 그쵸? 양근의 절대값이 큰 쪽을 따라갑니다, 부호를. 그래서 합이 양수가 되겠구나. 자,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A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판별식 왜 안 썼죠? 이미 곱이 음수다가 판별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쵸? 판별식이 양수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였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습니다. 혹시로 선생님 전 실수로 메모에 판별식을 쓰게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써도 돼요. 써도 어차피 이 안에 포함된 거니까 우리가 답은 똑같이 나와요. 다만 시간이 더 걸리고 허튼 시간을 낭비한 것 뿐이죠. 그쵸? 그래서 헷갈리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죠. 곱이요. 자, 근각에서 관계에서 곱은요,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a-5 요게 바로 음수다라는 범위. 자, 5 이항해 주시면 4의 2가 5보다 작아요. 4로 나눠주시면 a는 4분의 5보다 작습니다 라는 첫 번째 범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합이 양수다로 갑니다. 근각에서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자,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가 나오겠죠. 이게 양수다. a제곱 넘어갈게요. a제곱이 9보다 작다. 자, 제곱해서 9 되는 건 뭐 있습니까? 인수분해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 a제곱 마이너스 9는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합차해서 a 뿔 3, a 마 3 이렇게 되겠죠? 3과 마이너스 3이 나온단 말이에요. 작다니까 사이 범위. 그래서 마이너스 3과 3 사이 범위입니다. 요렇게요. 됐어요? 자, 이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 보이시죠?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 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4분의 5가 1점 뭐뭐니까요. 사실상 이거 공통 범위는 헷갈리는 친구들은 수직선상으로 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3하고요. 3이 있을 때 요 사이 범위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4분의 5가 어디 있겠어요? 이쯤 있겠죠? 4분의 5 이거보다 작아요 라는 범위, 이 두 범위에서 공통 범위는 여길 거라고요. 됐죠? 자, 요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정수 누구인지 보세요. 마이너스 3보다 크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도 들어가겠죠. 자, 4분의 5가 1점 뭐뭐니까 1까지도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개? 4개. 개수 물어봤으니까 4개 나와 있는 이 4번을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33번 문제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라고 나오면 곱이 음수다 라는 거 들어간 외에 절대값 바로 크기 비교가 나오면 우리는 합까지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34번입니다. 자,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고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곱이 음수입니다 라는 조건으로 바꿔 써놓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절대값이 같대요. 절대값이 같다면 우리는 합을 할 수 있겠죠. 양근과 음근 절대값 같을 때 합해보시면 합이 0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두 조건을 한번 만족하는 A값을 구해보시죠. 우선 곱으로 갑니다. 자, 곱은요, A분의 C 이렇게 해서 요거지요. 그래서 A-2 이게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A는 2보다 작아요 라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됐죠? 자, 합이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B입니다. 통째로. 따라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이 0이다. 좋습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인수분해 해보시면 A-1, A-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A가 1 또는 3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답이 누구냐?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2보다 작은 걸 고르라는 거죠. 따라서 A값은 1이겠구나. 자그렇죠. 1이 정답이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자, 우선 이거를 딱 탄탄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2차 함수 쪽에 가가지고요. 비슷한 유형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는 여기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요. 바로 근의 위치를 판별하는 것까지 들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나중에 한판축 뭐 이런 거 배우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이 개념 머릿속에 단단히 복습해서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실근의 부호 복습 부탁드리겠습니다.